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의 그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사법부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젠더법 분야에 정통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성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 현재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 예규에는 판사가 성별 정정 허가를 하려면 신청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신체 외관이 정반대 성으로 변경됐는지, 생식 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삭제함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서 한 장 없이도 성전환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행 예규도 처음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구속력이 대폭 떨어지는 겁니다. 2006년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처음 제정된 예규에는 외부 성기수술 소견서 등을 첨부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이 이를 참고 서면으로 완화를 했고요. 또한 외부 성기 및 신체 외관이 반대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등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도 조사 사항이었는데 이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 결과 2021년에 수원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수술하지 않았고 생식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남성으로 성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후보자님, 만약 현행 예규를 또 개정을 해서 성별 정정 허가 시에 성전환 수술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아예 삭제해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예측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바로 대법원이 앞장서서 여자 탈의실 그리고 여성 목욕탕의 빗장을 열어주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과장이 아닙니다. 2021년에 미국 LA 한인타운 사우나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어린 소녀와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활보해서 미국 사회를 경악해 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서 성범죄를 일으키고 수감자들을 임신시키는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입영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이해라는 과목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고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을 괄학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 만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성이 임신할 수 있고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칠 경우에 그것이 괜찮다고 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무처리 지침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고 네. 보류하지도 않고 있고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신중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저도 그 대법원에 제가 이제 질의를 했었고요. 네네. 대법원의 이 예규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하려고 했고요. 지금 이제 네. 제가 답변을 받은 건 현행 대법원으로부터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고, 지금 현재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뭐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지 예규를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법적 성별은 다른데 외부 성기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으로 동일한 데다가 원하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대법원 예규 개정은 실질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내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죠.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시가 있어요.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성전환을 했다는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성기 성형, 생식 능력 상실, 종전성으로의 재전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법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 다수의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이 최소한의 요청조차 묵살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최소한의 요청을 만일 내팽겨 친다면 국민이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게 저의 그 걱정입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대법원이 이건 이제 지금 만일입니다. 지금 이제 고려한다고 했지만 만일에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하면은 그 여파가 커서 얼마 안 가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규 개정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성별 정정 문제 좀 지식이 짧아서 말씀드릴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